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각이 멋진 남자 트로트 가수 각오빠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광역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년 윙크릴레이 특강 세 번째 생각대로 사는 여자 네트워킹 하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북닷컴의 대표이자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 블로그 투잡대입니다. 소상공인 실전 SNS 마케팅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고 SNS 마케팅, 퍼스널 브랜딩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대표님, 저희 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진짜 그 생각대로 사는 여자 딱 한 번만 들어도 잊지 못할 어떤 닉네임이에요. 되게 독특한데 이런 퍼스널 브랜딩명을 짓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저도 처음부터 생각대로 사는 여자라는 어떤 명확한 브랜드명을 가지고 출발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창업한 지 10년이 됐는데 창업할 때 친절한 세이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거든요. 친절한 세이시. 네. 그때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되게 단순했어요. 제가 SNS에서 물건을 파는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물건에 대한 질문도 하고 저에 대한 일상적인 질문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친절하게 거의 365일 24시간을 상시 대기하면서 댓글을 열심히 달아줬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그때 물건을 팔아야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매출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통에 엄청 집중된 그런 활동들을 SNS에 하다 보니 사람들이 저한테 세인 씨는 진짜 친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한두 명이 저한테 친절한 세인 씨, 친절한 세인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하나의 어떤 닉네임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한테 친절한 세인 씨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들이 지어준 이름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고 있었어요. 친절한 금. 그럼 따라하신 네. 거네요. 친절한 금자씨를. 그쵸. 근데 제가 따라했다기보단 누군가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어떤 유명한 영화의 이름의 패러디 제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활동하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게 친절함과 너무 어울렸던 어울렸던 거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3, 4년 정도를 그 이름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1, 2년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친절한가? 네, 그런 약간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사실 성향상 제가 외부에서 사회활동을 되게 많이 하지만 원래는 되게 낯가림이 심하고 또 사람도 되게 많이 가리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조금 무서워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혀 안 그래 보이는 사람을 좀 무서워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자리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파티. 파티. 네. 파티에 가면은 사람한테 먼저 말 걸어야 되잖아요. 낯선 사람. 그게 저는 진짜 제일 힘든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의 어떤 사회활동하는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되게 외향적이고 되게 이제 그 활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원래는 되게 내성적인 성향에 혼자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야. 근데 이제 친절한 세인 씨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당연히 친절할 거야 라는 좋은 선입견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부담이 너무 조금 부담됐죠. 되셨던 거구나.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제가 강남 교보문고 앞에 거기 제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를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 등짝을 팍 때리면서 세인 씨 아니세요? 진짜 세인 씨 맞으시죠? 진짜 세게 등짝 스매싱을. 진짜 등짝 스매싱을. 엄청 저 같으면 엄청 제가 친절한 현우 씨가 있지만 저 같으면 불친절한 현우 씨가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진짜로. 당연히 친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24시간 동안 개인 카톡으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그 당시에 저는 또 물건을 팔았었으니까 핸드폰 번호 같은 게 다 공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죄송한데 저도 좀 잘 시간이라 10시 이후에 연락은 조금 이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다. 네, 제가 오전에 다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답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친절한 세이시라더니 아니네. 진짜로? 진짜 이런 얘기를 정말 그 브랜드를 가지면서 들어봤어요. 이야. 그러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주는 이미지가 되게 크고
그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는 그 이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게 되니까 그 이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담감이 느껴지고 또 브랜딩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친절한이라는 어떤 형용사에 제가 갇히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럼 박재인 대표님만의 좋은 퍼스널 브랜딩명을 정하는 팁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실제로 그 이름이 맞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제게 꼭 맞는 이름을 찾기 위한 저만의 이제 뭔가 모험을 떠난 거죠. 이름을 찾는 모험을.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브랜딩의 어떤 이름 짓는 원칙 중에 하나가 우선은 유일해야 된다. 네. 왜냐면은 유일해야 된다. 네, 유일하지 않으면 남들이랑 시작부터 경쟁을 해야 돼요. 아, 막 뭔가 검색을 하고 그랬을 때 네. 여러 가지가 겹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예를 포인트인가? 들면 각오빠가 한 네. 명이어야 되는데 각오빠가 여러 명이야. 그럼 나는 여러 명의 각오빠 중에 1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유일성.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유일성에서 친절한이라는 것도 또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친절한 세이지라는 이름이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실제로 다른 분이 있었어요. 친절한 네. 현우 씨. 아니 진짜로 친절한 세이지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아, 진짜 똑같이? 네, 브랜드명이? 똑같이. 그래서 제가 오. 실제로 친절한 세이지로 활동할 때는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저 죄송한데 이 브랜드 이름을 제가 정말 노력해서 만들어낸 브랜드고 제가 이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이렇게 해오고 있고 이 이름으로 책도 썼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로서 제가 상표권 신청까지 사실 해놓은 상태인데 본인이 같은 이름을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 본명이 박세인이시냐 했더니 본명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박세인 네. 성함이 똑같구나. 네. 우와. 그래서 본명이고 자기는 그 이름을 계속 써왔고 근데 이제 발견하지 못했다가 향후에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했더니 약간 불편해 하시긴 했지만 바꿔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유일성을 지키기 되게 노력을 했고 이번에 생각대로 사는 여자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그 유일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서 이제 나한테 맞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우선 찾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가 있었냐면 네. 우선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제가 친절한세이씨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이만큼 이제 성장시켜 놨는데 그 이름을 버리는 때가 왔잖아요. 네. 그때 주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걸로 지금 몇 년 동안 너무 열심히 맞아요. 브랜드 다 공든탑. 쌓아왔는데 네. 그 공든탑을 왜 한 번에 날려버리려고 그래? 너도 알잖아. 이름 바꾸면 그냥 0에서부터 출발이야.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해? 하는데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맞지 않으니까. 아. 내가 이 이름을 계속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너무나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인정한 거예요. 인정했어요. 네, 납득하고 인정하고 버리고 다시 0에서 출발해도 난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신감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름을 해봤었으니 다음 이름을 가지고 다시 달릴 때는 더 빠른 속도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할 수 있을 거다. 데이터를 자신감. 쌓아갈 수 있을 거다. 네, 그런 멋있네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은 참 멋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대로 사는 여자를 만들 때는 내가 이번 이름은 절대 바뀌지 않아야 된다. 왜냐면 한 번의 시행착오로 겪었잖아요. 그래서 바꾸지 않는 이름으로 생각대로 사는 여자라는 이름을 정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가지의 저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어떤 거죠? 과거에도 내가 이래왔고 현재도 이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나의 모습. 그게 바로 생각대로 네. 사는 여자. 네. 오, 소름.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네. 저는 그 원래 아나운서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발표 불안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남 앞에서 얘기하면 막 벌벌 떨고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앨범, 졸업 앨범 찍을 때 다 울었어요. 아, 정말로? 네. 근데 왜 울었냐면 내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울 리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는데 애들이 저기서 줄 서서 쫙 서가지고 나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근데 그게 이야.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 시선을 못 견디고 얼굴에 경련이 나다가 결국에 울어버리고 이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졸업 앨범 찍을 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모습이네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 그 저에 대한 어떤 자존감도 낮고 그리고 공포심도 되게 강하고 그리고 남들의 시선이나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그런 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의 일종이었던 거죠. 저랑 완전 극과 극의 사람인 거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나운서 시험을 봤으니까 당연히 떨어졌겠죠. 카메라 앞에만 시험을 서면 보셨었어요? 당연하죠. 그때도 방송반, 생각대로 사는 여자 맞네요. 그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봤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네. 영상 제작반을 만들었어요. 본인이 네, 직접? 제가 직접 창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전교로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모아서 야 서클 30명이 돼야지 만들 수 있대. 그래가지고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단원을 모으고 그리고 선생님이 있어야지 서클을 네.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영어를 제일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 무작정 찾아가서 선생님 저 그냥 그 선생님 이름만 올려달라. 뭐 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나머지 서클 활동에 대한 내가 준비 다 할 테니까 선생님 이름만 올려주면 그래야 서클 만들 수 만들어지니까.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을 선생님이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설득에 이제 응해주셨고 응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클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직접 영상 제작반을 만들고 거기 안에 뭐 주인공도 되고 실제로 서클장이 돼서 그 꿈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현재의 현재는? 모습에서도 보면 제가 아까 노래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노래를 못하는데 벌써 4집 가수거든요. 맞아요. 4집 앨범을 4개나 내셨더라고요. 앨범을 4개나 냈어요. 네, 저는 2개인데. 선배님이세요. 맞아요. 엄청난 선배님이십니다. 2018년도부터 제가 1년에 한 곡씩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1년에 한 곡씩 노래를 만들자라는 목표가 있었나요? 맞아요. 근데 그 목표가 왜 생겼냐면 예, 궁금하네요. 제가 발표 불안이 되게 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첫 강의를 할 때 저는 청심환을 먹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좀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네, 어떤 게 제가 있어요? 첫 강의 때 저희 네.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뭔가 제가 29살이 돼서야 꿈을 이뤘고 처음으로 내가 엄마한테 내가 이런 일을 꿈을 하고 이루고, 있다, 꿈을 이루고 이런 지금. 모습으로 성장했다. 이걸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감동. 엄마를 이제 강연장에 모시고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강의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화장실 갔다 오시더니 야 여기 강연장에 누가 그렇게 떨려가지고 왜 그렇게 청심환까지 먹고 그런지 모르겠다 이래서 엄마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그런 경험이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있구나. 네. 제가 그 박재인 대표님을 알게 된 게 한 8년 전쯤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8년 전에 박재인 대표님도 그때 당시 엄청나게 블로그 가르치는 강사이자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박재인 대표님은 리더였거든요. 그때 중심에 있으셨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와, 여자인데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대로 진짜 살고 계시는 거 보니까 지금도 저는 너무 멋있게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미래에는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미래는 어떤 제가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쵸. 미래는 사실 예측할 수 없지만 네. 제가 변하지 않을 모습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은 한다. 네, 생각한 건 내가 실행한다. 그 모습은 진짜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건 확실히 알아요. 왜냐면 7개월 동안 봐왔는데 그 생각한 거를 그냥 바로 실행을 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고 굉장히 행복해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럴 때 뭔가 진짜 여자로서 느껴지지 못할 그런 파워, 힘, 내면의 그런 파워가 엄청나게 느껴지시는 분이라는 건 제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가 어떤 거죠? 네. 궁금하다. 그러니까 다들 저한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네. 왜 그게 아닌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대단하지 항상 않다고 생각해요. 네. 실패에 두려움이 없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네. 내가 뭘 해서 잘 안 되면 그냥 내가 부족하니까 안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는 와.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제가 대단해서 네. 막 용감하고 뭔가 능력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계속 도전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자존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실패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실패하는 건데 인정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전해서 실패해도 그냥 그럼 괜찮아. 다음번에 또 해보면 되지. 이야.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저 오늘 완전 하나 배워가네요. 네. 제가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사람인데 저도 도전을 엄청 좋아하는데 도전을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안 되면 그런 거에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데 조금 내 자신을 조금 낮추고 내려놓으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네요. 저는 진짜 완벽주의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 자체가 도전이 쉬워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보여지는 게 그냥 완벽하신 분으로 보여져요. 이렇게끔 생각을 하시니까 주변에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8년 전도 그랬지만 지금은 좀 바뀐 게 그 사람북닷컴이라는 회사도 창업을 하셨던데 이것도 생각한 대로 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창업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원래 창업을 시작한 건 사실 친절한 세이시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시작했고요. 아, 친절한 세이시로. 마찬가지로 친절한 세이시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제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을 한 게 한 2015년, 14년 정도 됐었어요. 14년. 네. 지금 한 8년, 7년 정도 네네. 됐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비전을 세웠던 게 내가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받았던 게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그 끊임없이 이 분야 안에서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때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닉네임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이어갈 업에 대한 고민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네. 우선 저는 좀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듦을 많이 느꼈고, 또 사람과의 어떤 기쁨에서 가장 많은 행복을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사람을 빼놓을 수 없구나.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가장 인지. 중요한 게 사람. 네,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저는 29살 때까지 책을 거의 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안 읽었냐면, 제가 읽은 책이 교과서, 그다음에 해리포터 시리즈, 그다음에 링이라고 막 이렇게 TV 기어나오는 그런 그 무서운 소설이. 너무 크게 웃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TV 기어나오는 소설이랑 그다음에 이제 셜록 홈즈라고. 셜록 홈즈. 네, 그 추리 소설 같은 거 좋아했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책을 읽은 게 전부였어요. 네, 그러니까 책을 아예 전무하게 읽었던 그런, 그러니까 안 읽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29살 때 제가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 시장에 딱 나갔는데, 저는 아무 백도 없고 아무 뭐 인맥이도 뭐도 아무 배경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제가 노트북 한 대 11개월 무이자로 딱 질러가지고 1원 한 장 없이 자본금 0원으로 그냥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친절한 세이시로 신청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하고 일인데요. 네, 그렇게 창업을 시작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제 창업 시장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막막하지 않으셨어요? 네, 막막하고 이제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사람으로부터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스타트업을 하신 분들한테 무작정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발품을 팔아서. 네, 왜냐면 제가 몰랐으니까, 너무 시장을 몰랐고 나에게는 이제 어떤 그쪽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찾아 나섰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이런 저런 조언도 해주시고 뭐 사업에 대한 뭐 이런 방향도 얘기해주시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해요. 똑똑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계속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 아, 저는 책을 안 읽는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심 제가 좀 기대했거든요. 아, 그래요? 저한테 뭔가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고하는 힘이 있으시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이 사실은 결국에는 책을 읽는 게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고 그걸 자기 거화 시킬 수 있는 사고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제가 되게 부끄러움과 약간의 일종의 수치심도 느꼈죠. 아, 내가 진짜 무식했구나. 내가 되게 부족했구나. 이러면서 느끼면서, 아, 그럼 나도 진짜 힘들지만 책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책을 한 권 딱 펴놓고 이제 한 달을 한 권을 못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딱 피는 순간 정말 자요. 이해됩니다. 책을 피하자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해돼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책이 집에 엄청 많아요. 책 욕심은 많은데 집이 거의 서점 수준인데 책을 하나도 읽은 게 없습니다. 책은 진열하고 네, 있거든요. 진열용으로. 저희 집에 오시면 책을 하나씩 꼭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머리맡에 두고 맨날 피고 잠들고, 머리맡에 두고 피고 잠들고, 그게 이제 반복되다가, 아, 이렇게는 내가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책을 읽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책에 관련된 공모전에 응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했던 공모전이었는데 거기에 채널 아이디어 공모전이라서 내가 방송을 기획해서 제안을 해서 그게 당선이 되면 방송을 제작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본인 직접.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책을 읽고 싶었고, 저는 아나운서나 이렇게 방송인이 되는 게 네네, 꿈이었으니까, 그래서 아, 내가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저자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 방송을 기획해서 내서 그게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네. 그 시스템과 환경이 묶여버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또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이요? 네, 1등을 했어요. 야,
근데 그런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와. 사실 참 운이 좋아요, 제가. 네, 운이 좋은 사람이고 또 그거에 이제 시적절하게 그게 되면서 제가 책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목표로 삼은 게 사랑과 책이라는 단어를 넣은 사업자명을 가져가면 나는 평생 갈 것 같다. 오. 네. 그게 바로 그게 사람북닷컴. 사람북닷컴. 네. 와. 그렇게 이제 회사명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진짜 그 친절한 세인 씨부터 그리고 사실 생각대로 사는 여자 그리고 사람북닷컴.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모든 SNS를 통한 퍼스널 브랜딩은 네. 진짜 이제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덕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저 역시도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뭔가 좀 남다르게 그 트로트와 스포츠의 만남이라고 해서 트로츠 가수라고 맞아요. 닉네임을 붙여가고 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다 보니까 제가 1년 365일 몸짱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먹고 싶은 걸 잘 못 먹고 저희 어떤 복근을 계속 보고 싶어 아니, 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많아가지고. 굶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오늘도 지금 굶고 왔습니다. 뭐 어딜 가든 일단 복근을 갑자기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닉네임이 진짜로 잘 지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지금 저는 그 트로트 가수를 좀 버릴까. 지금 친절한 세인 씨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저도 사실 살짝 조금 그런 생각. 이거 방송에 나가 이거 잘라주시고요. 아직은 트로트 가수 가고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가고빠한테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은 그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거죠? 스포츠와 트로트의 만남, 각이 멋진 남자 가고빠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듣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딱 인지하고 그 자체가 이제 브랜드로서 사람들이 각인이 되니까 남들은 10번 설명을 할 거 자기는 딱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닉네임이라서 이걸 지금 다시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올해까지는 다이어트를 지금 할 생각인데 내년에 저는 다이어트를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처음 자신을 브랜딩하는 사람들은 시작을 사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뭐 가게를 하건 혹은 자신을 홍보하고 싶건 그냥 인싸 기질이 있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형이 있는데 그 어떻게 휴먼 브랜딩을 시작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브랜딩을 시작할 때는 명확하게 자기만의 어떤 콘텐츠가 있으셔야 돼요. 콘텐츠. 네. 네. 예를 들면 가고빠가 네. 스포츠라는 운동. 어떤 운동과 그리고 노래를 노래. 부르는 그런 특별함을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었고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브랜딩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장점과 남들과 다른 특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시작을 하면 시작부터가 되게 애매해져요. 삐끗삐끗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뭐에 유명한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붙는 뭐에 유명한 누구라고 하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름은 유명해지는데 배를 굽는 이름은 유명해지는데 영향력 없는 영양가가 없는 브랜드가 되는 거죠. 네. 속이 빈, 속빈 그쵸. 강정. 맞아요. 속이 꽉 찬 남자가 돼야 되는데 속빈 강정이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서 나만의 콘텐츠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저는 콘텐츠가 없어요. 전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제가 드리는 제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곳이 어디냐. 시간과 돈을 쓰는 네.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는 건 그만큼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일 확률도 높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선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남들보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나는 지속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가장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 곳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 그렇게 이거 좋은 콘텐츠를 팁이네요. 이제 발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남들이 나한테 필요로 하는 거. 네. 우리는 어쨌든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가진 자원을 자산화시켜서 미래에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돈이 되는 거가 돼야 나는 그 퍼스널 브랜드로 생존이 가능해요. 근데 돈이 되는 거가 되려면 결국에는 내가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내가 가진 것 중에 필요로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남들이 나한테 궁금해하고 남들이 나한테 필요로 하고 남들이 나한테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남들이
내가 하는 걸, 내가 어떤 걸 하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을 분석해요. 그러다 보면은 브랜드로 발전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요? 뭐 예를 들면 저랑 이름이 비슷했던 어떤 친절한 분이 있었거든요. 네. 친절한 뭐뭐뭐라고. 네네. 근데 이제 본명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제가 초창기 시절을 둘러봤더니 그분이 이제 대학 시절에 그 학부에서 PPT랑 엑셀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어요. 유명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야, 그 PPT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나 좀 알려줘, 도와줘. 이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야, 다 모여. 한 방에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그게 강의가 된 네, 거예요? 강의가 됐고 오. 그리고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너무 귀찮으니까 야, 그냥 블로그에 올려줄 테니까 다운받아. 이러고 PPT 템플릿을 그냥 블로그에 업로드했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파워블로거가 되고 그쪽 분야의 책을 쓴 저자가 되고 강사가 되면서 직장을 다 때려치고 혼자 독립해서 창업하는 케이스가 됐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네, 계시나요? 지금은 더 커졌죠. 더 커졌고. 지금은 엄청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기획자로도 활동을 하면서 그쪽 분야에서는 이제는 뭐 밥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쉬워진 정말 경제적 자유를 누린 그런 여성으로 발전이 됐어요. 저는 사실 이쪽 분야에서는 지금 보면 제가 7, 8년 전부터 봐서 창업까지 하면 거의 10년 가까이를 똑같은 생각대로 사는 여자, 그런 닉네임에 대해 맞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내온 우리 박재인 대표님이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카테고리가 이제 딱 정해진 거야. 네. 내가 이제 카테고리 강자가 되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브랜드, 나는 이제 뭘 좋아하는지를 결정이 된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결정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뭐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퍼스널 브랜딩의 대표가 되고 싶다라고 결정했으면 우선은 퍼스널 브랜딩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야 돼요. 그 분야에 벤치마킹 할 만한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가장 탑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분석하는 거예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뭐 그런 당연하죠. 느낌인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시장은요. 이렇게 넓은 시장이 아니라 딱 그 분야에 딱 그 사람들만 이기면 돼요. 여기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긴다는 표현이 좀 네. 그렇지만 네. 엄청 멋있네요. 어떤 거냐면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는 저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제 책에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의 그 전반적인 이야기가 그건데 모든 대중에게 유명해질 필요는 없다. 내가 속한 카테고리 안에서만 유명해지면 된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뾰족하게 나를 세우고 내가 겨냥할 사람들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 이름이 언급될 정도의 영향력만 가져가면 내가 그 분야에서 밥 먹고 사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경쟁자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경쟁자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조력자 이런 느낌인 거네요.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네. 경쟁자가 아니라 조력자라고 생각해라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저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로 활동을 하는데 네. 실제로 저는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탑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분들과 다 알아요. 잘 친하게 지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네이버의 전체적인 통합 검색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 월간 조회수가 한 2,000뷰에서 3,000뷰밖에 나오지 않는 되게 작은 시장이에요. 퍼스널 브랜드.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은 되게 작은 분야라는 거죠. 그 단어 자체도 사전에 정의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진짜 낯선 분야예요. 근데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이긴다. 이거는 아까의 그런 표현은 제가 그냥 시장을 잡는다라는 표현에서 한 거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내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분야가 이미 작고 그 시장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분야의 대중화를 시키는데 일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활동에서 열심히 해주는 것 자체가 각자 서로 도움을 주고 네, 있다라는 거네요. 그 시장의 파이를 키워서 우리 고객의 모수를 늘려주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경쟁자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장을 같이 넓히는 조력자로 시장을 더 많이 키워서 우리가 그 시장 안에서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게 서로 노력하고 협조하는 거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런 약간 조력자 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낸다고 하셨는데 이런 대화들을 같이 서로 나누시면서 네, 그럼요. 서로 발전을 도모하고 그러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분 중에 조현심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뭐 책을 내시면 제가 책 리뷰해드리고 상위 노출 1등으로 만들어드리고 이런 거 야. 저는 다 해드리거든요. 윈윈 그리고 이제- 전략이네요. 네, 서로. 와.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력자임에 동시에 나의 경쟁자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이분을 그렇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팬덤에게 나도 노출된다는 거. 야. 네, 그거 자체가 나라는 사람과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동일한 분야에 있는 사람인 걸 내가 또 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책이 나왔을 때 그 분야에 대해 관심도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해 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나도 어필할 수 있고 그러니까 타인을 도와주면서도 결국에는 저도 그들의 팬덤 채널에 노출이 같이 되면서 성장되고. 같이 성장하는 윈윈이 되는 거죠. 퍼스널 브랜딩을 이란 어떤 키워드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진짜 키포인트를 박재인 대표님이 실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저도 그렇지만 박재인 대표님을 진짜 멘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도 그렇고 사실 제 거 SNS에서 박재인 대표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멘토로 삼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자, 여성으로 한 기업의 대표로 또 엄마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대표님이 좀 이토록 꾸준히 경력을 개발하고 이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사실 되게 많이 받았는데 네, 궁금해요. 그럴 때마다 되게 멋있는 답을 할 거라고 예측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떤 거죠? 저는 생존을 위해서였어요. 생존.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저희 집은 되게 평범한 가정에서 저는 자랐고 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9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놓은 적이 없어요. 야. 네, 그때부터 이제 그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이 끝난 그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가서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제 대학교 학비를 벌어냈고 대출을 받아가면서 이제 대학을 다녔고 그러면서 계속 저는 그때부터 엔잡러였거든요. 한 4가지, 5가지의 일을 하면서 19살 때부터? 네, 19살 때부터 이야. 제 생계를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지금의 저의 현재의 모습도 뭐냐면 8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는 싱글맘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이고 제가 집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생계를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건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지속해야 했고 또 엄마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이제 어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멋있는 답을 원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생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존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생존, 간절함 이 두 가지를 10년 동안 유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생존 장인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와. 근데 왜 보통 여성의 사회 진출할 때 많은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간절함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되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 진출을 하는 것이 두렵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그러지 않아도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을 하러 나가는 게 주춤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저는 사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의 관점에서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멘트가 세게 들리실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저는 진짜로 저 같은 상황에 누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우리 아이가 먹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사줘야 돼. 그럼 엄마가 일하러 안 나가겠어요? 무조건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 여성분들이 조금은 좀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꿈이나 어떤 자기개발이나 어떤 자기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목표로 삼는 여성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갈 때까지는 자기 스스로 뭔가 진짜 동기가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동기가 말 그대로 경제적인 안정이 있는 상태에서의 동기를 마련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진짜 일을 하고 싶다면 내 스스로 나의 동기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은 더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뭐 남자지만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가는 느낌이라서 얘기를 오늘 끊기 싫고 계속 듣고 싶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은 앞으로 좀 어떤 대표성을 지니고 싶으신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앞으로가 좀 더 궁금하거든요.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저는 회사명을 이제 2014년도에 다시 바꾸면서 사람북닷컴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책이라는 분야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어떤 대표성을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어떤 특정 분야라고 말을 한다면 퍼스널 브랜딩과 K복이라는 그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져가고 싶어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은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진 어떤 남과 다른 특성과 내가 가진 자원들을 진짜로 자산화시켜서 남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두 번째로 K북으로는 이제 한국에도 너무 좋은 콘텐츠들이 많아요. 네. 지금 뭐 K-드라마, 뭐 K-무비, 예, 그리고 K-팝 너무나 많은 그런 대중 그런 그 문화들이 그렇죠. 노래부터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우리나라가 그쵸. 지금 엄청 다 성장하고 확산됐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아쉽게도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가 K북. 아, 네. 근데 K북 분야는 사실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은데 아시안에서 나온 책이라는 거에 대한 저평가가 되게 사실 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미국이랑 그 유럽이랑 가서 제가 직접 자비를 들여가지고 북콘서트를 하고 왔거든요. K북을 알리겠다는 정말로? 미션을 가지고 이야.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럼 그것도 뭐 생각대로 사는 검색해보면 나올 수 여자로. 있나요? 아 그럼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했던 행사는 이제 중앙일보 이런 데도, 한미 중앙일보 이런 데서도 이제 되게 보도가 크게 지면 됐었어요. 보도도 되고 방송도 되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최초로 한 거래요, 그 일을. 근데 그런 일을 했던 게 저는 진짜 그 비전이 있고 생각대로 사는 여자니까 네. 나는 내가 그 스타트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1년에 한 번씩 간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그걸 2년 좀 차에서 약간 스탑이 된 스탑이 상태로 됐구나. 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이어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의 비전은 제가 한국의 저자들을 이제 해외로 수출시킬 수 있게 그 정말 전국, 제가 세계지도 하나가 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갔다 온 데를 제가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로? 네, 실제로. 그래서 내가 K북으로 우리 저자님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전 세계를 찍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실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한국에 어떤 좋은 저자님들이 있고 더 좋은 컨텐츠가 있는지를 저는 보고 싶어서 그 북콘서트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콘서트. 네, 그 온앤오프 뮤직북콘이라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국의 베스트셀러 저자들이나 또는 발굴되지 못한 신인 저자들인데 되게 좋은 콘텐츠를 지닌 분들을 지속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로 비대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시청자가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예, 비대면이기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에 사시는 그런 교민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스널 브랜딩 분야에서는 원래는 저는 이제 저자로부터 출발했어요. 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인플루언서 시장, 그리고 맞아요. 이제 가곡바를 만나게 되면서 또 트로트 가수로서의 어떤 가수의 뭐 매니저 같은 그런 역할의 엔터테인먼트로 또 발전이 되고 있으면서 분야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박재인 대표를 만난 게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딱 가수를 딱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딱 가졌을 때, 지금 제가 가수 경력이 이제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이 박재인 대표를 만나서 사실 지금 트로트 시장의 엔터테인먼트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탐내고 있고, 어떻게 저렇게 소속사가 없는데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라는 의문점을 가질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은 사실 박재인 대표가 중심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사실 7개월 동안 저를 브랜딩했지만 저는 한 발전 속도가 한 7년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진짜 정말 다시 한번 새삼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약간 되게 부끄럽네요. 아니야. 진짜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가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진짜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 하셨을 텐데, 조금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나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셔서 앞으로가 정말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생각대로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저 또한 그 대표님의 모습을 지금 지켜도 보고 있고, 오늘 얘기를 또 들음으로써 자극도 받고, 진짜 또 분발해서 아까 우리 7개월이 7년의 발전이 있었듯이 이제 또 우리가 10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면서 10년의 발전, 20년의 발전을 누리는 가고빠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대단하시다. 아,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발전시켜 주셔서. 내년에는 또 방송에서도 저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가고빠가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브랜딩을 하는 어떤 그 방법 같은 걸 조금 얘기해 드리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사례를 들어서. 실제로 너무 대단하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우선은 이제 가고빠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스포츠 모델과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근데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의 어떤 포지셔닝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자기 신을 각인해서 나왔지만 네.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의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막힐 수밖에 완전 없는 막혔었죠.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우선은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람으로서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를 우선 목표로 삼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네.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냐면 이제 네트워크를 트로트 방송을 출연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계속 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방송 출연의 기회를 구하고 또 실제로 방송을 한 번 나가면 거기에서 PD나 작가님들에게 또 다른 방송을 또 부탁을 드리고 요청받고 하면서 네. 또 이제 그렇게 계속 자리를 만들어가면 그 한 번의 기회를 온라인 데이터로 계속 누적시켜 나가면서 그 방송명을 검색할 때 가고빠가 나오게. 네. 이거는 진짜 사실 실제로 제 주변 트로트 가수들이나 연예인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나갔던 방송에 나갈 때마다 전화가 와요. 야, 나 여기 방송 나가려고 검색해봤는데 왜 네가 1번에 뜨냐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라서 그건 증명이 되고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트로트계에서만 가고빠가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로트계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정말 집중된 그 트로트 가수를 찾는 방송에서 가고빠라는 이름이 검색되고 언급되고 이렇게 인지될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고빠가 가진 휴먼 브랜드라는 어떤 퍼스널 브랜드의 자원이 가장 강력한 게 뭐였냐면 네. 틱톡에서의 인플루언서라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1세대 인플루언서로서 정말 오랫동안 많은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들과의 접점도 있고 그 안에서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될각이다라는 신곡이 나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또 챌린지를 기획하시고 그쵸. 네, 가고빠의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 주변 많은 분들과 함께 콜라보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그 인플루언서 친구들 굉장히 유명한 뭐 몇백만 되는 팔로워 되는 친구들하고 1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되게 친하게 진짜 저는 아들같이 딸같이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냥 그리고 걔들이랑 노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박재인 대표를 만나고 그 친구들과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아까 말했듯이 경쟁자도 그 친구들은 경쟁자도 뭐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조력자로 만들어 주셨던 분이었고 그렇게 그 친구들하고 활용을 했더니 그 친구들은 연예인을 만나서 좋고 저는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좋고 그런 조력자 활동을 하면서 사실 그 될각이다라는 제 노래가 그 SNS 쪽에서 거의 600만 네, 600만 뷰가 조회수를 나왔죠. 찍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유명해졌어요. 여기서 맞아요. 잠깐 제 노래 홍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야 완전 될각이다 확실히 느낌이 달라 진짜 될각이다 멋지게 올라가 야 완전 될각이다 될각이다 그 누가 뭐라던 될각이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 노래입니다. 네. 또 이렇게 노래 공부를. 그렇죠. 너무 네. 좋네요. 지금 내일 또 네.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될각이다. 보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합격 될각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챌린지를 하고 이런 어떤 자기 카테고리 안에서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그걸로써 자신의 노래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판을 깔고 그 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간 게 결국에는 지금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저 사람 뭔데 어떻게 저렇게 활동을 해? 맞아요. 이런 진짜. 이제 시선 집중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너 어떻게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은 물론이고 거의 잠을 안 자는 줄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활동이 더딜 수밖에 없고 사실 코로나가 좀 약간 위드 코로나로 가고는 있지만 사실 위드 코로나가 돼도 메이저급 위에 쪽 상위 랭커분들이 굉장히 돈을 적게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같이 조금 이제 알려져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맞아요. 거의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것의 대표가 되고 어떤 시장에 내가 집중할 것인가가 정해지면 그 시장에서 나를 인지할 수 있는 채널을 찾고 그 채널에서 찾는 고객의 사용 언어, 어떤 언어로 검색하고 어떤 언어로 사용하고 있지라는 걸 알고 그 키워드를 검색할 때 내가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콘텐츠의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다 보면 결국에는 트로트 가수 할 때 가고빠가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계속 그 누적된 그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퍼스널 브랜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지금 트로트 가수는 처음 브랜딩을 하시는 거고 그 전에 제가 7개월 동안 봤던 원래 하셨던 그 사람북닷컴의 온앤오프 뮤직 네. 콘서트 그걸 하실 때 그 이제 저자들을 만나면서 저자들하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그분의 장점, 그분이 갖고 있는 그분이 발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너무 센스 있게 잘 집어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퍼스널 브랜딩을 함으로써 그게 노하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우선은 자기를 브랜딩하고 싶으면 저는 스스로한테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애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발전하고 싶고 내가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어떤 관심과 자기 애가 있어야 그래야지만 내가 나를 빛내고 싶은 어떤 욕심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음 스텝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스스로 좀 자기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저는 저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저를 사랑하려고요. 현우야 사랑한다. 박오빠 사랑해.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생각대로 사는 여자 우리 박재인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신 사전 질문 중에 3개를 지금 뽑아가지고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너무 좋죠. 좋아요. 그 지금 미리 좀 사전에 뽑아왔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성으로서 경력 단절에 대한 경험과 경력 단절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되게 궁금해하세요. 아까 얘기 잠깐 하셨는데 조금 더 깊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저는 경력 단절이 딱 2주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2주. 2주. 산후조리원에 2주 있었는데 그 2주의 경력 단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했냐면 제가 원래는 그 블로거로 활동을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약간 재미있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리뷰어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생활 가전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뷰티라든지 이런 되게 약간 젊은 감성의 2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를 다루던 사람이었어요. 네. 말 그대로 그냥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소개하는 사람이었죠. 인플루언서로서.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이제 앞으로는 그 전의 삶은 다 끝났어. 너는 이제 애 낳고 그게 장난인 줄 알아? 이제 현실이야. 너의 미래는 없어.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우리 엄마, 언니, 제일 가까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겁을 엄청 주는 거예요. 절망 네. 좌절 이런 얘기. 그때 제가 진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왜 내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또 내가 엄마가 된다는 것이 왜 그게 단점으로 그리고 내가 뭔가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나를 막는 방해점이 돼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임산부라는 것이 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장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생각해서 어떤 걸 컨텐츠를 만들어냈냐면 애줌마의 성장얘기라고 애기 아줌마. 네, 애기 아줌마.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아줌마가 임신 출산하는 전 과정을 방송으로 기획을 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12편의 방송을 기획하고 실제로 임신 출산 과정을 전부 다 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그 영상을 또 이제 영상 어플 회사에 또 판매도 하고 그리고 그 육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이제 협찬으로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임산부로 저는 뮤직비디오도 출연했었거든요. 대단하다. 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환경에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력 단절 없이 갔고 실제로 애를 낳기 이틀 전까지 저는 강의를 했어요. 네, 그렇게 강의를 했고 2주 동안 딱 산후조리원에 아기 쉬면서 그때 당시 아기가 황달이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계속 쫓아다녔어야 돼가지고 사실 쉬지도 못했지만 그 2주가 지나고 나서 다시 업무 복귀를 해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환경이었지만 경력 단절이라는 거는 사실 그것 또한 이제 저는 너무나 치열하게 그 시간을 지내왔기 때문에 네. 경력 단절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엄마들이 정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라고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과거에 훨씬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연봉에 더 좋은 자리를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간절하게 진짜 일이 하고 싶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스타트를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다시 그 전의 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진짜 그때의 모습만을 바라면서 내가 그때 어땠던 사람인데 라떼는 이렇게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 자존심을 가지고 출발하면 시작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력 단절이다 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뭐든 나에게 지금 다시 일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기회를 딱 틈타서, 저는 그랬거든요. 항상 내가 호주에서 저는 전단 나르다가 네. 정직원으로 취직이 됐고요. 정직원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5억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또 사업을 했었어요. 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어떻게 했냐면 주인 정신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뭘 하든 내가 알바로 시간당 8불 받으면서 길거리에서 전단 나르던 걸, 야, 너 쟤 뭔데 저 8불 받으면서 100m씩 쫓아가면서 저렇게 전단을 나르고 있는 나르죠. 거의 뭐 제 드라마 제목. 같은 일 아닌가요? 진짜 그랬어요, 드라마에서만 저는. 이룰 수 있는 네. 일인데 이거. 근데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야, 쟤 좀 데리고 와봐, 나 면접 좀 봐야겠어, 이러고 저는 직원이 됐어요. 아 진짜로?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호주에서 정직원이 됐던 거죠. 지금 보고 계신 그 영화나 드라마 관계자 여러분, 이거 드라마로 제작이 돼야 되니까 네. 지금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북.com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 느낌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누군가는 뭐 그런 요즘 사회적인 그런 행태가 그렇잖아요. 뭐 그냥 엄마 아빠 잘 만나는 게 최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는 맞죠, 사회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열심히 살아봤자 어차피 될 사람만 되지 안 될 사람은 못 돼. 네, 근데 돈 있는 저는 사람들만 사는 진짜. 사회다 뭐 이런 얘기. 근데 하죠. 저는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했을 때도 그 밑바닥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 버전으로 나를 데려갔고, 또 거기서 엄청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 버전으로 나를 데려갔고, 저는 이런 인생에 어떤 나를 끌고 가주는 진짜 고마운 사람들을 늘 만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력 단절로서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그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나는 이 일을 사랑하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면 더 많은 임금,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직장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느냐에 대한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간절함을 가질 어떤 동기를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사실 누구나 다 얘기는 많이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엄마는 강하다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강한지,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사실 지금 박재인 대표님이 답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 제작돼야 되니까요. 사람북.com 박재인 대표 드라마 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진취적이고 추진력이 있으신 모습 이면에 이것도 저도 궁금해.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해나가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어려움이라고 하면 사실은 슬럼프 같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러면? 늘 겪고 있어요. 예? 네, 슬럼프는 저는 거의 겨울엔 항상 오고요. 추워서? 추워서. 아니, 여기 주변에서 보면 지금 별로 안 추운 가을인데 뭐 지금은 좀 추운데 완전 가을에 거의 뭐 돗바를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아니, 근데 돗바 너무 진짜 이상한 말이다. 에너지가 네. 되게 떨어지는 시기예요. 근데 저는 신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슬럼프가 같이 와요. 그래서 몸 컨디션이 깨지고 뭔가 힘들면 이제 정신이 잘 못 버텨요. 그래서 몸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일을 다 놓고 싶어 하는 그런 슬럼프가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내려놔요. 네, 그냥 진짜 미안하다, 진짜 죄송하다 하고 그냥 취소할 건 다 하고 네. 엄청 진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내려놔요. 잠시 뭐 돈을 벌고 뭐 하고 하는 거 잠깐 다 내려놓고. 그리고 겨울잠 자요? 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만의 약간 생존 시스템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소리에 되게 민감하고 네. 또 빛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강한 햇빛 보거나 이런 맨날 눈물 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광등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 밝은 빛 같은 것이 저는 눈에 되게 무리를 주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너무 싫어하시겠어요. 형광등이 지금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난 100개는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잘못 잡았네요. 조명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의 에너지를 빼앗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충전이 필요할 때는 저는 우선 시야에 대해서 모든 빛을 차단하고 그리고 이제 소리에 민감하니까 이불을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예를 들면 시계에 있는 배터리까지 다 빼놓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다 무음인 상태에서 정말 고요하게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누워서 그 휴식을 한 10분이든 15분, 뭐 길게는 뭐 한두 시간이라도 이제 하루 낮잠이든 이틀이 아니라 네. 10분, 20분. 낮잠을 자든 뭘 하든 그런 시간을 저는 가져요. 근데 그게 저만의 어떤 충전과 회복의 시스템을 저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찾아내는 것도 실제로 우연히 찾은 게 아니라 자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자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딱 느껴져요, 사실. 그게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건 지금 박재인 대표님만의 나만의 어떤 노하우, 내가 좀 이렇게 어려웠을 때 헤쳐나갈 노하우긴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유심히 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저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좀 모르겠어요.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어떤 사람인가요? 약간 감정기복이죠. 농담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상이나 뭔가 이제 마음 챙김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음악을 듣는 거나 산책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있는 환경을 바꿔주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은 환기를 일으킨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되게 효과를 많이 봤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제 그때 봤던 그 장면과 그 표정과 그 분위기가 생각나서 되게 행복해지는 노래가 있거든요. 어떤 노래인가요? 그러니까 이문세 아저씨가 했던 그 어떤 방송에서 깊은 밤을 날아서랑 깊은 밤을 날아서 네, 또 곡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두 개의 곡을 이제 콜라보해서 관객들이랑 같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던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봐요? 네, 그러면 저는 그거를 들을 때마다 맨날 춤을 췄었거든요. 나를 우리가 약간 블랙홀 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너무 나쁜 감정 속에 있을 때 내가 힘든 감정 속에 있을 때 그 노래를 들을 때 글로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잠깐 그런 어떤 힘듦을 잊고 그 노래에 빠지게 되는 저는 그런 효과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환기를 일으키는 게 무엇인지를 집중해 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내가 다시 회복하고 좋아질까?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회복할 수도 있고 어떤 장소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만의 아지트라든지 나만의 어떤 그런 치트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향기일 수도 있어요. 향기. 좋은 향을 맡는 게 맞아요. 향기, 노래,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명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노력이 조금은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발견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탐구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험을 떠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의 여정이잖아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내는 여정인데 그 여정 안에서의 모험을 떠날 때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어떤 마음으로 나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면서 계속 케어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또 엄청난 것도 배웠고 저도 진짜로 계속 장난기 어리게 말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조금은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할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오늘부터 조금씩 도전해보고 모험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좀 아쉽네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질문이. 아무튼 자, 사회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네트워킹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넘치는 정보 속에서 좋은 조력자를 구별할 수 있는 팁이나 꼭 생각해 봐야 할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우선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얘기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퍼즐을 딱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퍼즐 피스가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피스에서 한 피스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까지 콜라보했던 모든 네트워크 관계가 어땠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잘해. 근데 마케팅 하나를 못해. 그 퍼즐이 하나 없는 거야. 네. 그 퍼즐이 내가 되면 그 관계는 지속할 수 있어요. 지금 저처럼. 네. 제가 지금 그 퍼즐 한 개가 없다가 하나가 생긴 느낌이거든요. 네. 야. 그래서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사람과 하면 그 사람도 나를 너무나 필요한 존재고,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사람에게 10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난 마케팅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그 마케팅이 그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자산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 빛이 될 수 있게 네. 진짜 완벽한 조력자가 돼야 된다. 그쵸.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가진 강점이 다른 걸 끌어다 쓸 수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정확한 특성과 강점이 있으면 그 하나가 이 사람한테 완성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나면 내가 가진 게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콜라보나 네트워크를 하실 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죠. 네. 근데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그러면 그냥 다 비슷하게. 퍼즐이 하나씩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죠. 네. 근데 여러 개가 부족해. 다 달라. 조금씩 다 다른 거야. 나 필요한 요소가 달라. 서로 필요한 요소가 다른데 만나봤자 이게 조합이 안 되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 퍼즐이.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비즈니스나 어떤 가치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없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이 사람은 내가 가진 게 100%의 가치로 보일 거고, 네. 그러면 내가 소중하잖아요. 지금 저 엄청 소중해요. 네. 그리고 내가 아 진짜로? 아니 너무 진심 나왔나요? 네, 아니 엄청 진심. 소중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 스스로의 일에 대한 자존감이나 어떤 일에 대한 능률이나 그런 성과도 훨씬 더 빠르게 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퍼즐의 한 피스의 그런 관계들과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해나가다 보면 정말 빠른 성장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트워크에서도 뭐 아까도 계속 감정적인 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 사실 엄마들이 일이나 사회 진출이나 뭔가 이렇게 능률을 못 올려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들이 하나가 관계에 대한 문제나 어떤 감정에 대한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를 맺어가는 어떤 관점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뭐 비즈니스적인 관점 이런 것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높아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 네트워크도 물론 되게 신경 써 가시면서 확장시켜 나가시는 게 나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너무 계산적이지만도 않고 또 너무 감정적인 거에만 치우치지도 않은 그런 약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맺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비즈니스 쪽으로도 활용이 되지만 뭐 친구 관계, 뭐 연인 관계 혹은 가족 관계 모든 관계에서 그 없어진 퍼즐을 같이 맞춰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면 모든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 또 한 가지 또 배웠네요. 질문 한 3가지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없어요, 지금? 아, 이거 아쉽네요. 아, 제가 답변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아쉽지만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의 궁금증은 제가 봤을 때 한 1000% 해소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 지금 그렇다면 이 강연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마지막 한마디? 네. 우선은 저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잖아요.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고요. 지금의 사회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은 다 앞으로 가고 있고 나는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후퇴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오늘 강연을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동기가 생기시고 또 내가 뭔가 사회로 다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게 생겼다면 진짜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강연 끝나자마자 워크넷 또 뒤져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일자리도 좀 찾아보시고 안 되면 진짜 알바 자리라도 시작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나의 일과 그 급여를 받았을 때의 행복 그런 감정을 느껴보시면서 다음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노래가 또 생각대로 사는 여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4집 가수 불러주세요. 살짝만.
노래하는 거 불안증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지금 손에 땀이 보여요. 가사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 가사를 듣고 노래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좀 사실 저는 제가 우울하고 좀 스트레스 받고 할 때 전 재인 대표를 만나면서 그 재인 대표의 노래를 듣고 가사를 조금씩 음미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뭔가 그 가사나 이런 거에서 주는 영향력, 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한번 살짝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1등을 바라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도대체 1등이 뭐가 중요해? 너를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게 네. 중요하다. 그래서 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너가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의미는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되니까 내가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진취적인 생각, 도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마음 먹어야 결국에는 당신들이 원하는 삶이 앞에 올 거다. 야. 이런 게 이제 가사 속에 들어가 그게 있어요. 가사예요. 진짜 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근데 목소리가 울림만 없다 뿐이지. 사실 목소리는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되게 듣기 편한 목소리인데 이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으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우리 또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 대표를 만나 셀프 리더십을 통한 휴먼 브랜딩으로 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킹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즐거우셨나요? 진짜 제가 봤을 땐 너무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행복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에 슬로건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 자, 윙크, 우먼과 워크를 링크, 이어가다라는 슬로건처럼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 개발과 경력 이음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인천 여성가족재단 채널 구독과 응원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또 시간에 또 저희 박재인 대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오빠예요. 얼굴 각 오빠고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네. 꿈꾸는 대로 될 각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